면 같아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으냐면 만들어내는 것과 소거해내는 것이 동일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좋은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면 활성산소 생성량이 훨씬 후보량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아질 때를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포가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건 지질이죠. 그 안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는 지질, 단백질, DNA를 모두 다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가 이렇게 모양을 다르거나 아니면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노화 또는 질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는 걸 노화라고 하는 그 속도를 노화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20대의 피크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일생에 따라서 자꾸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속도하는 이 커브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커브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커브는 매우 느리게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노화 속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노화 속도가 변화되면 만성질환과 또 노쇠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챌린지에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은 대사율의 변화입니다. 이 그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뺀 체중량이고 그다음엔 에너지 소비량인데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이 에너지 소비량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기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에너지 소비율은 아주 급속히 감소되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감소되는데 그거는 언제냐면 60세의 노인기가 되면서 또 더 급속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성장기 피크를 한 단계, 그 다음에 20대에서부터 60세까지를 또 한 단계, 그 다음에 60세부터 다음 단계를 또 한 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를 잘 보내는 것, 그리고 60대를 잘 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0세가 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체지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거의 한 40%가 이 비만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비만의 가장 큰 우려는 만성질환, 여러 가지 종류의 만성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척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를 노화시킨다. 그다음에 우리는 성인기가 지나고 나면 대사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노화는 또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대개 만성질환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60살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한 개 정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개까지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숙제는 노화 속도를 느려서 만성질환을 늦추는 것. 이것이 저희가 꼭 해야 될 숙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드는 과정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20살 이전까지는 성장이 관심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20대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은 80대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젠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젊은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젊은 나이 때에는 관리가 뭐 필요해 젊은데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부터 생활 습관을 잘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만성 질환을 낮추고 거의 없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봐야 될 것인데요. 어, 이미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하고 무척 관련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성질환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뭐 관절염, 당뇨, 심장질환, 이렇게 아주 흔하게 보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한 암이나 이런 질환하고는 좀 구별되는 그런 만성질환이고, 이것은 생활 습관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주로 운동을 잘하는 것,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 그다음에 영양을 잘 섭취하는 것, 그 외에 음주, 흡연, 스트레스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주황색은 아주 빠른 노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대가 되면은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초록색은 아주 느린 노화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만성질환을 치료가 요하는 만성질환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수면, 그다음에 영양을 잘 취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여기에서 놔두면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노화 속도가 전부 다르니까 이 맞춤을 하는 개인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복잡하거든요. 운동과 수면과 영양과 그리고 건강. 이건 아주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규정화시키는 AI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답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저희 숙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마이 웰리스 랩의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그 틀어주신 동영상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빅데이터의 복잡한 그러한 관계를 AI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쉽게 알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다 디지털화해서 건강 내비게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본인의 삶의 기록을 데이터로화해서 이것을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제공해 주면 이 AI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고 건강 내비게이터가 작용을 해서 나의 건강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성형하는 이런 좋은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의 취지입니다. 나의 건강 점수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거는 우리 신체 몸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데 실제로 건강이라고 하면은 이 복잡한 것들이 진짜 복잡하게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관계로 우리가 건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점수는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도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건강 점수입니다. 그거를 먼저 한번 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생활 습관도 다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포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반영한 네트워크 점수가 건강 점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병을 진단하는 점수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하루 중에 혈당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100에서 180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180을 넘지 않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180을 간혹 넘고, 이 사람은 거의 180을 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건강한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은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변동이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180을 넘지 않으면서 공복 상태에서는 80 정도 있는 이것이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이 중에 공복혈당만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고 여기는 100에서 125 사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 이미 180을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 중에서 이 사람은 환자이고 이 사람은 건강인이다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아주 복잡한데요. 지금 혈당 점수는 단 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어느 신체의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이 복잡함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공복혈당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몇이고 성별이 무엇이고 얼마큼 살이 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평균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성적표를 봤는데요. 이런 성적표들은 건강 상호 간의 관계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도 반영하여 주지 한 점수가 아닙니다. 그냥 각각의 점들의 점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런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여기에 건강 점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TNO의 그런 컨셉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는데요. 만성 질환에서 보시면은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대사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근손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손실은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사도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각각의 축을 점수화시킨다, 과정을 점수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B라고 했던 공간은 여기에서는 이 보호 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이고 이 A의 공간은 여러 가지 보호 점수가 아주 높은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구나라는 것을 이 TNO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빅데이터가 있었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습관 데이터 한 50여 개가 되는 데이터가 다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낸 다음에 AI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그다음에 질환이 있게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아주 많은 그런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뽑고요. 거기다 가중치를 만들어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저희가 산화 스트레스 점수이고요. 이것은 검증 과정을 통하고 또한 저희가 이게 직선성인가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산화 스트레스 점수는 아까 얘기했던 공복 혈당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분야를 종합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나이나 성별이나 허리둘레 같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특징, 개인의 특징 같은 것도 모두 다 포함된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건강 점수는 질병을 측정하기 위한 점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나중에 또 질문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논문을 만들어냈고 또 관련 특허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메이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더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처음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가 됐습니다. 나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비용이 드는 것,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쉽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게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것을 설문으로 만들어서 10분이면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항상 2개 이상을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산화 스트레스 모델과 대사 스트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여기에 이 건강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위치, 노화 속도를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산화 스트레스가 68점 점수, 억제 점수가 68점이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점수는 나이가 20세부터 80세 이상까지 전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어쩜 68점의 의미를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점수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속도인 노화 과정인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42세의 여성이라는 이 40세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뽑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대 여성에 대한 이 점수 분포를 만들어 놓고요. 전체 중에서 이 평균보다 내가 얼마큼 더 높이 있는지 낮이 있는지라는 그런 등수를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님들께서는 이 점수와 함께 이 각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대에서 등수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컨설팅을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점수가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와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도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이 각각의 이 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나의 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이 무지개 색깔 같은 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3만 명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의 이 점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3만 명의 점을 다 만들어서 바탕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부분 사람들은 노화도 잘 억제되고 네, 만성질환도 잘 억제되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억제가 잘 안 되는 건강하지 않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건강한 축이지만 어, 노력을 많이 해서 더 건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점수만 가지고는 설명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으로 나의 건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이 노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노화 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그다음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다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나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40세라고 했는데 건강 나이는 43세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나눠보면 1이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판정하기가 쉽게 됐습니다. 만일에 주민등록증의 나이와 건강 나이가 같다. 그러면 그냥 평균일 것이고 이 주민등록증의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더 젊게 40살인데 35살이다. 이렇게 되면은 노화가 매우 느리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를 봐서 숫자가 1 미만일 때 이것이 느린 노화들 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건강 점수와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매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시거나 두 번 하시거나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추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수가 나빴다가 이제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또 하나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여성 세 분을 골랐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많이 넣었는데요. 지금 한 분은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로 긴장을 완화하고 주말에는 건강을 위해서 산책이나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건강을 높이려는 욕구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50대이기 때문에 갱년기이고 항산화와 근력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바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아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폐경도 빨라서 완경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을 우려하고 있고 또 이 관절 운동을 잘 못하니까 관절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또 나머지 세 번째 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가족에 아주 많이 몰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완경 전이고 그러나 이제 이 폐경기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대사가 나빠지는 것이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한번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요.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건강검진 불러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한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본인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야 되는데 간편 인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인증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절차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 PHR을 통해서 나의 건강 검진의 그런 간편 인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몇 분 만에 이 데이터,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렇게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지 않은 것들은 뭐 이름 같은 것은 또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다 하게 됐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불러오지 못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놀라지 마시고 선택을 아직은 못한 부분을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 정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이것을 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완성이 돼서 다음을 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를 한다 그러면 한 5분 만에 끝날 것이고 만약에 내 거를 입력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한 10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의 건강 점수가 순식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건강 점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처음 분은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이라서 점수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만 가지고도 이제 많이 해보시면 대강 분포를 아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각자 자기 나이 또래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등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분은 모든 것에서 아주 월등한 점수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분은 점수가 무척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이 정도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건강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만약에 위치가 초록에 있는지 아니면 노란색에 있는지 빨간색에 있는지를 보시면서도 이거를 금방 위치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를 빠르게 얘기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노화 속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보다 작으니까 느린 노화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 1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노화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도 하는데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건강 내비게이션이 이제 나의 건강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물어본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 솔루션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추천까지를 먼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의 데이터를 10분에 입력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 모델과 대사 스트레스 모델의 알고리즘이 작용을 해서 건강 점수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성형하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신호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건강신호등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의 식약처 인정은 각각의 이런 신체 부위별로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라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보셨고요. 만일에 우리가 건강 신호등에 있는데 건강 검진을 했더니 공복 혈당이 안 좋았다 그러면 건강은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복 혈당과 관련된 여러 기전을 저희가 한꺼번에 연결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헌에 따르면 이 공복 혈당 이외에 막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건강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별도를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약처 인정 상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요 안에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네트워크가 옆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거에 맞추려고 고추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개념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나의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건강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는데요. 이 요소에다가 신호등을 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평균치보다 더 좋았다 그러면 초록색, 그다음에 그 상위 나쁜 수치 10%보다 더 나빴다 그러면 빨간색, 또 그 사이는 노란색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빨강, 노랑 각각을 다 빨강, 노랑, 파랑의 신호등으로 만든 다음에 이 빨강은 빨강끼리, 노랑은 노랑끼리, 그다음에 초록은 초록끼리 이렇게 모아놔서 정리를 해두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요 부분에 나의 점수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네트워크도 만들어졌고 이제 나의 점수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네트워크에다가 나의 점수를 매핑만 하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체 중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될 빨간 부분은 어디다라는 것이 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특별히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리더님들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지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는 소비자가 만들어서 리포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리더님들이 이제 컨설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건강 신호등에서 이 세 부분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무척 건강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무척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위에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뜬 것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노란색 부분은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신 분은 빨간색이 거의 없죠. 그 대신 이 아주 점수가 나빴던 분은 빨간 부분이 무척 많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이나 노란 부분이 겹치지 않는 부분 때도 있고 겹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하는 분야가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분은 건강에 좋지 않으신데 진짜 관심 분야도 아주 일치되게 겹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이 신호등이 켜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품을 추천하실 때는 이미 리더님들께서 너무 뭐 전문가시니까 문제가 없을 테인데 그래도 제품이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이 각 분야별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ABO 리더님들께만 가이드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잘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 추천이 들어갔고요. 다음에는 건강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건강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아시죠? 여기 부분이 윗부분은 건강한 존이고 아랫부분은 건강하지 않은 존이고 가운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존을 나눠서 A, B, C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억제 지수도 이렇게 A, B, C 순서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노화 속도도 A, B, C 순서대로 돼서 이것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한국인 유전체 코호트가 이제 10년, 한 사람을 가지고 10년 추적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ABC를 한번 카운트한 다음에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자들이 빨간색 C가 많아지는 것이, 많은 거가 보이시죠? 특히 중년 남자들의 경우. 그러나 이제 여자들은 이 중년까지는 이 호르몬 때문에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폐경이 되면서 이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 유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잘 맞아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0년 윈도우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A, B, C 퍼센트가 29, 22, 49%였는데 10년이 지나면은
A가 유지되는 퍼센트가 무척 낮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은 건강 유형은 자꾸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건강 유형 생활습관 관리를 잘해서 A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C를 B나 A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챌린지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선은 나의 건강 위치를 가지고 A, B, C를 판정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기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거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점수, 그 다음에 위험 요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자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내용을 많이 입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내용만 먼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중에서 저희가 물어봤던 것, 수분 섭취, 활동량, 수면량 이것도 역시 이렇게 신호등을 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느낌이 나시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 부분만 가지고 먼저 컨설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세 분의 경우는 한 분은 A, 한 분은 B, 한 분은 C 등급이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프로파일 한번 보세요. A 등급의 경우는 빨간불이 거의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 등급의 경우는 빨간불이 엄청 많은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일관성이 있도록 그래서 컨설팅이 가능하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지껏과 다르게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기술은 건강 내비게이션을 주는 이 마이웰리스 랩 기술은 아주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을 잘 알고 먼저 이해하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리더님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은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나시면은 우선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왜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10분 만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정보이지만 그 안에 건강검진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검진 자료가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만 해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먼저 준비하도록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분 만에 입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게 입력이 하게 되면 아주 즉시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뭐 점수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 신호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독려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에 만약에 국가검진을 했다고 하면은 가져오기 기능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을 안 하시고 일반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합검진을 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설문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꼭 찾아주세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활용 동의서. 이거를 꼭 찾으신 다음에 한 장짜리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동의함만 누르시면은 이제 문제 없이 이 종합검진을 한 결과도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이웰스 북은 이제 특별히 ABO님들에게만 드리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전달이 어렵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면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ABO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하실 때 아주 외로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ABO 리더님들 옆에 AI 비서를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입력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AI 비서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추천하실 수 있도록 또 생활습관 성향을 권장하실 수 있도록 결과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주 쉽게
레포트에 기반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그 웹 화면 같은 것들이 다 리포트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 자료를 입력할 때 옆에 있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고 또 시간상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과를 그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DF 다운로드 가지고 있는 리포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점수가 나오고 신호등과 그다음에 ABC 유형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아주 조금 더 간단한 설문을 하나 집어넣으면 식사의 질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바디로 체성분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두 가지 정보만 더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점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로운 건강 지수를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건강 위치나 노화 속도가 조금 더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사는 어떻다라는 판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생활 습관을 성형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ABO님들, 리더님들께서 컨설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쓰셨는데, 이제 점차 앞으로는 점점 더 정교해질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데일리 코칭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까지 만들어서 우선 ABO 리더님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아주 빠르게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재밌게 잘 운영해 주시면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 강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빠르게 두 분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 건데요. 네, 혹시 있으신가요?